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당심 논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금 지방선거 룰을 이제 70% 당심 70%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신 100%로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도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과 연대도 논의했고 장동혁 대표도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도나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 같고, 당내에서는 당심에서 그 나경원 의원 표현대로 하면 뿌리를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데, 이 선택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게 그 다른 지역은 뭐 거의 5대 5나 7대 3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른 지역은. 근데 서울이 조금 이게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유튜브가 당심에 많이 가깝거든요. 네. 유튜브 쪽에서 한 4, 5만 명이 투표를 하잖아요. 제가 이게 몇 개 또 봤더니 95대 5야. 나경원 95, 오세훈 5예요. 우리 이병준 TV나 신의 한수 뭐 이렇게 몇만 명이 투표해요. 네.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대표될 때 이 유튜브 민심으로 대표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예상 못했었는데. 그럼요. 따라서 이게 유튜브에 몇만 명이 투표할 때는 무시는 못하는데,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90 이상 차이 난다. 이래 본다면 물론 전체 당심은 약간 유튜브 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러게 제 느낌으로도 이게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좀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은 70이 되면 불리하다. 본인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기획단장이 70 올리자라고 본인이 또 70하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는 이제 앞으로 좀 이거는 제가 뭐 지켜봐야 돼요.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도 어떨 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 저는 뭐 말씀대로 결국은 서울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붙었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대여섯 번 경선에서 네.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붙었었는데 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선거에서는 당심에서는 나경원 이겼는데 전체 여론에서 져서 아마 몇 퍼센트 차이로 지금 아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서울시장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오겠다. 무조건 나온다. 네, 전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거야. 안 나오면 이게 뭐 서울시장을 해야 대권도 도전하고, 네. 그 사이 4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네. 뭘 하겠습니까? 지금 당권은 어차피 안 나갔고. 네. 저는 100% 나온다 봐요. 사실은 2021년 그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그 당시에 경선에서 이제 꺾어가지고 이겼던 적이 마지막 거기에 대결에서. 대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또 명태균에 대한 그 피해 의식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이 명태균 원래 좀 여론이 오세훈 유리하게 네.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변수도 있죠, 명태균. 그게 지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냥 뭐 지금 자기가 왜 떨어졌냐 보니까 여론조사에 떨어진 거잖아. 여론에 졌는데 그리고 여론조사가 약간 왜곡됐다는 게 지금 뭐 보도 내용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보면 당대표 선거에도 이준석 당시 전 네. 대표 네.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명태균과 관계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다 보면 피해의식이 없을 수가 없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최고 피해자는 나경원이다. 본인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상한 여론조사 하지 말고 7대 3으로 최소한 가야 되는데, 이제 또 본인이 지금 선거단장이 이렇잖아요. 심판이 또 이걸 왜 저 룰을 바꾸는 좀 이상하니까 조금 이 납득은 안 돼요. 나는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저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조금 합니다. 어색하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단일한 안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7대 3으로 가겠죠. 지금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그냥 7대 3으로 그냥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도부의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완전히. 예. 그럼 확실하겠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스탠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탈당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럼 못하겠죠. 7대 3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본인도 알 거예요. 네. 여론적으로 더 유리하니까. 많이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넣어버리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오세훈 시장이 이 룰을 받아들일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대 3에도요. 제가 보기에 팽팽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조정훈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장 위원장 경선을 했는데 네. 배현진 의원이 오세훈 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한 동계가. 네. 근데 서울에는 의외로 많아요. 오세훈 시장이 5선하면서 뭐 오신안부터 이게 여러 명이 많아요. 네. 따라서 예전에는 뭐 7대 3에도 뭐 게임은 된다. 서로 박빙은 박빙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할만하다. 예, 거의 박빙으로 봐요. 그 박빙이다. 오세훈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의외로 또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온 게 국민의힘이 이번에 자격 시험을 보는데 그 이른바 이승만 시험을 본다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TV조선에서 야 지방선거 공천 이승만 시험으로 거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승만 재단 이사하는 신철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현학 총리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온라인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게 뭐 헌법이랑 뭐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거고 이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상식도 이제 문제 출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이 지나치게 이익 집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아닌 이념 중심의 정당으로 뿌리내려는 강한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거다. 이게 원래 이준석 대표가 도입했던 공천 자격 그거 시험이랑은 다른 거죠. 좀 다르게 돌아가네요. 그때는 뭐 예컨대 컴퓨터라든지 네. 뭐라든지 그런 어떤 네. 좀 어떤 실무적인 거라면 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걸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나경원 실체는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아주 극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선거 패스트트랙 선거 전부터 계속 네. 법사위 돌아가지고 그러더만 패스트트랙 선거 오늘 이제 항소 포기되기 끝났지 네. 않습니까? 네.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많이 변했다. 오른쪽으로 많이 변하신 것 변했다. 같습니다. 많이 변했다. 네. 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저는 뭐 이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시험봐가 대통령 뽑으면 저도 공부하겠는데 네. 그거는 이런 시험을 굳이 봐야 되나? 네. 국민이 뽑는 공직자인데.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워낙 요즘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소신, 가치, 비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나경원 이야기 나오면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네. 검찰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대검 예규를 보니까 네. 형종이에요. 형의 종류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징역을 구형했는데 벌금이 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해야 돼요. 그게 네. 뭐 그러면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검찰이 저는 뭐냐면 그냥 국민의 편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편 드는 거다. 지난번 항소 포기 때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 항소 포기도 제가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네. 집단 성명 냈지 않습니까? 네. 뭐 항의라고 했나요? 네. 뭐 질문했나요? 그럼 지금은 안 냅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 이번에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보고 받은 법무부 장관은 항소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그래도 일관되면 아무도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중립도 아니고요. 네. 저 원칙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그쵸. 지난번 그 대장동 사건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구형했던 거 이상 나왔던 거 있으니까. 네. 근데 무죄가 났으면 항소하는 게 맞아요. 이런 네. 무죄 네.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이해를 한다면 이번 건은 사실은 이해가 더 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죠. 네. 원래대로라면 이게 둘 다 항소하는 게 맞죠. 네. 둘 다. 근데 그때도 무죄가 대거 나왔어요. 음. 그냥 단순 배임죄 빼고는요. 네. 특경 배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네. 무죄 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항소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항소 안 한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항소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지은 검찰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형평상 이번에 항소를 안 한 건데 원래는 이게 그 벌금하고 징역은 다르잖아요. 네. 원래는 항소하는 게 둘 다 맞았다. 네. 그러니까 둘 다 검찰이 무너진 거예요. 둘 다 무너졌다. 네. 어쨌든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검이나 검찰의 기존 원리대로 하면 20몇 명인데 두 분은 구형보다 선고가 많이 나와서 저는 2명 빼고는 다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그래야죠. 네. 예. 이해가 좀 안 가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고 예.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대장도 항소 폭이 원죄가 있으니 네. 이것만 항소하면 그 피난 여론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안 한 거죠.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편 이 지금 관련해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그 선진화법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아닌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구형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네. 의원, 박주민 의원, 김병욱 정무 비서관, 그 다음에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벌금형으로 됐고 벌금형으로 구형이 됐고 이건 뭐 피선거권 박탈되는 건 아무도 아니죠. 없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일반 폭행 뭐 이런 범죄인데 이제 네. 유일하게 좀 문제가 됐던 게 한 의원이 골절상을 입어요. 네. 그때 네. 그게 만약에 인과성이 인정되면 네. 약간 구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성 찾기 어렵고 네. 단순 특수폭행이었을 네. 겁니다. 이거는 선진화법 위반 아니고요. 네. 그걸로 했기 때문에 저는 벌금 구형이 뭐 적절해 보이는데요. 네, 네, 네. 혹시 뭐 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 뭐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이게 다 벌금 나왔으니까. 뭐. 네. 근데 이분들도 이제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실 것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있죠. 그 김병욱 비서관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성남 쪽에 돌아다니신다는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항소를 안 하면 전과 기록이 공보물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일단 항소한 그래서 거예요. 할 본인들은 무조건 겁니다. 항소를 하겠죠. 예, 나경원 의원의 그래서 항소도 항소한 그래서 거죠. 항소한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기재하기 대법원까지 싫으니까 시간을 끌어야죠. 시간을 끌어야 예, 되니까. 그래 되면 최소한 6월 선거 때까지 대법원 결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론 안 나오겠죠. 거의 예, 90%. 선거할 때까지. 예. 그러면 그건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거로 봅니다. 사람들이 왜 항소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선거 공보물 그리고 뭐 때문이다. 어차피 지금 말한 것처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쵸. 닿거나 떨어지거나 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현재 사안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 일단 조사가 우선이라고 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장경태 의원은 뭐 지금 그동안 어제는 이제 허위사실 무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SNS에 글도 실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빨리 그 조사를 지시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말들이 이제 더는 억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조사가 되고 먼저 일단 드러난 거는 이 성추행하는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하여튼 뭐 제지하는 뭐 듯한 그러니까 정황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보도 내용 내지 이제 고소고요. 또 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일 겁니다. 네. 그 의식 잃은 사람한테 이제 강제추행했을 때 준강제추행죄 되는데 그게 고소가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 또 이게 제지하고 말렸다는 여러 일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진이니까. 네. 그 사람 목격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영상이 공개된 거는 또 남자친구가 찍었지만 식당 같은 데는요. 네. CCTV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서울청에 갔기 때문에 아마 포렌식도 가능할 겁니다. 네. 제가 음주운전 포렌식 해봤더니 뭐 술 몇 잔문까지 다 놓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충분히 다른 또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이게 뭐 피해 여성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게 무고할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위를 보면 저는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등포 경찰서에서 있는 사건을 서울지방청이 가져갔잖아요. 네. 보통 이게 아주 중요하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안 가져가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뭐 아주 앞으로 이게 그 장경태는 상당히 위기다 이래 봅니다. 장경태 의원은 SNS에 동영상과 관련해서 고성인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거다라고 얘기를 네, 제가 하고 말씀한 있습니다. 건 이제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게 아니고 그 뒷부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중요한 영상이긴 한데 그 왜 그런 영상이 또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긴 봐야 될 하겠지만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고 맞아요. 만취 상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보자도 보긴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고 오픈된 공간이라서 네. 저도 뭐 그 족발집 가본 것 같거든요. 네. 예. 족발집이군요. 네, 여기 그건 족발집입니다. 몰랐습니다. 근데요. 장경태 의원 해명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웬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난동 부리듯이 하면요. 그러면 일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일행들이 저 남자를 쫓아내라. 네. 아무 일도 없는 거 와가지고 저 의원한테 저렇게 난동 부리면 근데 그때 장경태이 피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그러면 그때 그 남자를 뭐 사법 처리하든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떳떳하면 왜 그때 피해갑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의원이니까 또 공인이 그런 있는데 아마 우리 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영상이나 뭐 있으면 뭐 하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네. 뭐 만약에 했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뭐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한 거고. 근데 이제 아닐 가능성도 지금 본인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돼봐야 되겠죠. 네. 그 한쪽에서는 그 민심의 척도라고 불리우는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공작 아니냐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옹호 글도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가 공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서 변호사의 말씀처럼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옆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수사 결과는 금방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까. 말씀대로 CCTV만 있으면 100% 그냥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OX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뒷부분만 나와 있기 지금 현재 때문에. 있는 영상은 예. 되게 짤막한 부분이어서 네. 뭔가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 모르겠다 이런 거고. 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그냥 뭐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화를 내겠느냐 다 이제 맥락이 있는 거다라는 게 서 변호사님 말씀이시고. 그게 피해 여성의 그 변호인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동석자가 그 보좌진들끼리 모임이잖아요. 언실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확인서라든지 뭐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변호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고장을 내겠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네. 금방 입증이 된다 봐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런 정도 고소했을 때는 무고죄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 그것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뭔가 준비가 돼 있을 거다.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 하는 실세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고장 덜컥 낸다? 그리고 그 낸 걸 서울시 경찰제 왜 가져갑니까? 영등포소에 두지.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정무적으로는 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금 내려놓게 해야 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일 기초적인 네. 조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수일 내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외에 거기서 오가 되면 시당 위원장 내려놔야 되겠죠. 주진우 의원은 탈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저번에 최강욱도요. 네. 바로 감찰 지시하니까 1년간 정진오죠. 네. 이 장경태 의원이 찐청인데 네. 그냥 감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